네,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이슈와 함께 오늘의 특징주 각 종목별로 전략을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조촐하게 네. 네, 세 명으로 좀 시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이번 주에 시장 이벤트들이 또 많은 한 주인 것 같더라고요. 네, 월요일이네요. 네. 네, 월요일이다 보니까 이번 주 여러 가지 변화들 챙기는 게 맞는데 네. 특히 이제 이번 주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입니다. 자동차주들. 네, 실적 발표한 수요일부터 이렇게 쭉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금융주, 자동차 이런 쪽과 함께 변화 요인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눈높이에 맞느냐 여부가 상당히 이번 실적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알게 모르게 한 2주 뒤면은 그분이 오십니다. 공매도가 오죠. 아,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 달부터 공매도가 시행되면서 또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흐름들과 맞물려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실적 눈높이가 어느 정도 못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공매도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를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어떤 컨센서스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공매도 관련된 얘기는 앞으로도 수차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네. 여기서 그만두고요. 그와 함께 또 이번에 애플에서 이제 신제품 관련된 스페셜 데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쪽이 나오는지 아직 뭐 뚜렷이 공개는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애플 쪽에 신제품 공개하면서 기대감 살아난다 그러면 LG 쪽이죠. 이쪽에 대한 LG 이노텍이나 관련된 종목들 동향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는 수출 동향 21일 날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나가고 있는 수출 기조 이상 없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어떤 두려움이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동향들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4월 들어서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은 오늘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래도 비교적 견조한 시장 네.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뉴욕 증시도 좀 견조하고 양호한 어떤 좀 경제 지표라든지 실적을 좀 내놓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에서도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실적들이 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실적 모멘텀에 가장 크게 작용되기도 하지만은 여타 실적에 대한 좀 전망치들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 실적 얘기들이 시장에 좀 주가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 지표가 호조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으로서 이렇게 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좀 시장도 시장이지만은 결과적으로 개별 종목 중심으로 움직여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슈라든지 또한 새로운 테마주에 좀 나타나게 된다면 이런 분위기들이 또 관심 몰려드는 또 성향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으로서 저는 시장의 전체적인 것보다도 그래도 개별 종목 위주로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물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이미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올라간 대형주보다도 이와 연관이 있는 좀 더 중소형주 위주로도 좀 관심을 두시면은 조금 더 개별 종목별로 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의 시황 포인트까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주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볼게요. 네, 휴마시스입니다. 미국의 FDA 긴급 사용 승인이 모멘텀입니다. 네, 셀트리온과 이제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항원 신속 진단 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오늘 주가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현재 16% 넘게 올라 1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주가가 좀 꾸준하게 반등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투자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휴마시스는 살까요, 팔까요? 네, 팔고 싶습니다. 네, 지금 휴마시스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과거 한때 유명했었죠. 네. 셀트리온과 이 진단키트 관련돼서 공동 개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작년 여름이었나요? 이쯤에 거의 뭐 묻지마 강세를 한번 보였다가 네. 이번에 좀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성과가 나오고 또 하나 최근에 진단 키트 종목들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요. 네, 시젠 뭐 같이 주란 얘기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실적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또 계속 이어지는 한국의 4차 이 코로나19 대유행 이런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들을 그대로 또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휴마시스도 관련된 진단키트 쪽이다 보니까 작년에 4분기 때 실적을 반영하면서 상당히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조명은 펼치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변화가 나올 거를 기대는 하고는 있지만 미국은 백신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조금 안정기로 들어가는 분위기죠. 그런 쪽에서 어떤 이런 어떤 공신력을 안고 움직이는 진단키트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또 좀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한쪽에서 주가가 먼저 올라갔고 직전 작년에 움직였던 가격대 부분 정도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즌보다 더 많이 빠르게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따라가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적어도 실적 가이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시즌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휴마시스를 제외한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조금 궁금합니다. 오늘 뭐 수젠텍도 중화항체 검사키트, 뭐 식약처 수출 허가 뭐 이 이슈가 있는 것 같던데 진단키트 전체적으로 다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나마 네.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실적이 받침이 되면서 네. 움직이는 또 대표적인 sektor이기 때문에 이런 때에서는 일단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갈리는 분위기죠. 그만큼 눈높이가 맞는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시장 같은 종목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나머지 뭐 랩지노믹스라든가 뭐 수젠텍 이런 쪽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변화 있는 실적을 덜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갈림길이 나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직 실적 변화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쪽은 그냥 파는 게 맞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마시스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진단키트 관련주들 김민수 대표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효성화학입니다. 오늘 목표 주가 50만 원 제시가 됐습니다. 네, 효성화학 현재는 9% 넘게 올라 3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롯데정밀화학이 오늘은 효성화학이 시장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 내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리포트에 힘입어서 강한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신증권의 한상원에너의 리포트가 또 동력이 됐습니다. 리포트 내용 함께 보시죠. 이익 급증 예상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2배로 상향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93% 증가한 58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이 3.5배 불과해 주가는 여전히 절대적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기존에 25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러면 언제 리포트를 내놨나 오늘 찾아보니까 날짜는 2월 1일이었고요. 오늘 100% 상향한 50만 원으로 리포트를 재발간했습니다. 네, 효성화학에 대한 김진경 본부장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살까요, 팔까요? 네, 일단은 저는 매수 의견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오히려 네.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는데 타이밍을 보자라는 관점에 제가 일단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리포트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갑작스럽게 갭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실적이라든지 또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 돌아가는 사이클 자체가 또 긍정적인 방향 그리고 작년에 대해서 워낙에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다라는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감주들의 흐름 자체가 그래도 올해는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그래도 해외 쪽에서도 뭔가 좀 시장이 좀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공장이 또 가동이 된 상황에서 그 미국의 한파로 인해서 또 가격 상승도 전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들이 그래도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있고요. 또 요즘에 계속적으로 친환경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또한 친환경과 관련된 화학 소재도 또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힘을 입으면서 오히려 주가에도 좀 탄력적으로 좀 이어지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효성화학을 뭔가 또 진입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히려 좀 그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만 조금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상승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수익을 챙겨보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뭐 어떤 실적이라든지 또 화학 업종들의 업황 개선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고려를 하신다면은 현재 지금 이렇게 좀 주가가 갑자기 상승했을 때보다도 차라리 눌림목 때 공략해준다면은 오히려 조금 저렴한 가격권에 좀 진입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는 효성화학을 여쭤볼까요? 효성을 여쭤볼까요? 뭐 둘 다 괜찮은데 효성화학도 지금 분위기면은 나쁘진 않은 걸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그래서 화학 관련된 쪽을 보시려면 항상 중요한 게 이 회사가 매출의 비중이 어디가 높으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요즘 또 검색 몇 번만 하시면은 다 어떤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제품 가격들 또 중국 내 활동하고 중국 내 판매되고 있는 가격들 그와 함께 벌어지는 스프레드 뭐 이 정도는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효성화학 괜찮습니다만 자리가 약간 또 리포트 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리포트 발 이게 영향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만 고려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어떤 제품의 스프레드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화학주들에 비해서 최근에 주가는 그럼 왜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 네. 예, 대표 주자인데 롯데케미칼이 못 간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 똑같이 말씀드리게 되면 특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주력으로 보여지고 있는 폴리에틸렌부터 네. 해당 상품에 관련된 쪽이 약간 이제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먼저 갔다는 반응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반응이 확인이 돼야 물론 1분기 실적은 좋겠죠. 이게 어느 정도 그 자리에서 머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다시 턴을 하든가라는 쪽의 변화가 확인이 돼야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의 강세가 다시 이어질 것 같은데 네. 일단 실적 발표 시즌에서 발표하게 되면 반등은 들어올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한계 있는 반등일 가능성이 높은 게 어떤 제품 가격들의 변화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이 참 궁금했었는데 역시나 궁금해하는 시청자분이 계셨고 네. 뭐 화학주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다. 일단은 매출 비중을 좀 따져보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김민수 대표님이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뭐 화제가 되고 있는 효성그룹주들 뭐 롯데정밀화학 저희가 지속적으로 특징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잠시 후에 11시 20분쯤에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한나 애널리스트가 또 출연을 해서 정유화학과 2차 전지 쪽으로 종목 얘기를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또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특징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대유 플러스입니다. 전기차 충전 모멘텀입니다. 네, 결국에는 상한가를 그리고 있네요. 글로벌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인 시그넷 EV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1,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그넷 EV 하면은 최근에 또 SK가 인수한 회사 아니냐 뭐 이렇게 많이 투자자분들이 또 생각하실 것 같은데 대유 플러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살까요, 팔까요? 상한가까지 들어갔네요. 네. 파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이 회사가 대유 플러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휠 있죠. 그쪽에서 중점을 하던 회사가 갑자기 시그넷 EV와 뭐 업무 협약을 한다라는 관계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뭔가 또 연관성을 만들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또 관련된 충전기 관련된 쪽에 뭐 하나의 또 모멘텀이 또 수혜를 보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회사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조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결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은 차라리 그냥 시그넷 EV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그걸 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저도 관심 있어서 살려고 봤더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네. 좀 대응하기가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차라리 그래도 충전기, 충방전기 관련된 쪽에 장비를 만드는 쪽 생각하게 되면 과거의 P&E 솔루션이죠.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익 P&E로 바뀌었는데 이 회사가 조금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업체들은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이제 거의 또 이제 투자를 계속하면서 계속 어떤 공급을 늘리고 하는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단계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폐 배터리 재활용 이런 쪽도 또 추가적인 큰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 ESS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활용하는 쪽도 얘기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이쪽은 공부를 더 하고 종목 관련된 부분들을 저도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기사를 최근에 상당히 많이 접했는데 이미 김민수 대표님이 공부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공부 다 되면 또 충분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대우플러스였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네, 남양유업입니다. 불가리스 역풍을 맞고 있죠. 네, 최근에 참 논란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한 뒤에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지금 불매 운동까지 번지게 됐고요. 주가 3거래일째 하락을 하다가 현재는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반등하며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에 대한 코멘트 김진경 본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 살까요, 팔까요? 네, 저는 팔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이슈에 좀 민감한 종목이기도 하죠. 사실 네. 이슈로 인해서 주가 급등을 하기도 하고 또 변동성이 크게 좀 나타나주는 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접근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스 이 제품이 코로나와 좀 연관이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워낙에 이슈에 좀 작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도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좀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불매 운동까지도 좀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일단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거나 주요 제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마찬가지 어떤 매출이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 투자 심리로 좀 작용되게 된다면은 오히려 주가 자체는 좀 더욱더 출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남양유업 같은 이렇게 좀 이슈에 민감하거나 변동성 있는 종목들이 좀 최근 시장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양유업뿐만이 아니라 좀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폭이 좀 너무나 크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의 리스크 또한 좀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의견의 경우는 이제 남양유업의 경우는 좀 팔자라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된 답변이었습니다. 남양유업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남양유업의 주가가 이렇게 논란 속에서 밀릴 때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거론되는 종목이 매일유업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대표님. 네,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반사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큰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에 따른 그러니까 좀 이런 어떤 우유를 물론 저도 먹습니다만 그래도 좀 어린 아이들이 많이 먹게 되겠죠. 그런 쪽에 대한 인구 기반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일단 이쪽은 좀 장기적인 전망 쪽에서 회사 자체가 뭔가 변할 요인들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지금 매일 유업 정도는 추격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이슈로 봐야겠네요. 네. 남양유업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번지니까 매일유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다라는 거는 정말 단순한 논리다라고 얘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 전략 세워볼게요. 네, 게임블입니다. 코인원의 지분 투자를 단행한다고 합니다. 네, 현재 주가 4% 넘게 오르며 5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하나인 코인원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게임빌에 대한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살까요, 팔까요? 네, 사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일단 이 기사가 한 1주 전에, 한 주 전에만 나왔어도 주가가 강하지 않았었을까. 특히 근데 하필 오늘 그죠? 그렇죠. 주말 네. 사이에 비트코인 쭉 밀리는데 네. 발표되다 보니까 탄력은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게임빌이라는 회사 입장 쪽에서 약간 지주사 개념의 흐름이 나는 회사 쪽에서 뭔가 투자를 해서 지분을 얻어갔다라는 네. 부분들은 약간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컴투스가 열리라는 회사죠. 컴투스에 따라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봤었을 때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 대표적으로 100년 전쟁이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게임빌 특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모멘텀들이 주가에 대한 변화 요인들을 이끌 수 있겠다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탄력 여부는 컴투스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비트코인과 관련한 가상화폐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김민수 대표님은 관련주 찾기보다는 비트코인을 직접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말고 게임 회사들이 많이 좀 이쪽으로 신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시각의 차이가 생기셨는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지난번에 그 관련돼서 네오위즈 홀딩스를 한번 네, 말씀드린 맞아요. 적 있죠. 네.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로 약간 돌아오는 느낌이고요. 그런 어떤 모멘텀들이 어차피 이런 쪽은 가상화폐 쪽을 바라보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트레이딩 전략이 가장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네오위즈 홀딩스는 여전히 비싸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쪽이 움직이게 되면 이런 쪽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부터 모두 다 영향권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도지코인이나 이런 어떤 알트코인 이상한 거 말고 비트코인 쪽으로는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지코인 또 언급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네오위즈 홀딩스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그래도 최근까지 주가 흐름 상당히 견조합니다. 종목에 대한 코멘트들 여러분들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특징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래컴퍼니입니다. 신사업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 12% 넘게 오르며 41,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 중에 저평가 국면에 있는 기업이다라는 오늘 시장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모멘텀으로 봐야 할지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컴퍼니 살까요, 팔까요? 김진경 본부장님. 네, 저는 사자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주가가 현재 이제 급등을 또 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보다도 조금은 어느 정도는 이제 가격권이 다시 좀 눌림이 왔을 때 타이밍 공략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제가 사자 의견 말씀드렸던 거고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또 사업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 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이렇게 좀 이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좀 한 차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관련주 한농화성 등이 있고요. 이런 관련주들이 좀 시장 속에서 들썩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계속적으로 친환경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또 전기차 관련에 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배터리 자체들이 또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사업의 중장기적인 면으로서 봤을 때는 뭔가 새롭게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컴퍼니의 경우 이렇게 좀 배터리도 마찬가지이지만은 반도체 장비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디스플레이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도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매출과 그리고 성장 동력까지 더해진다면은 그래도 조금은 중장기적인 면에서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이라든지 사업 자체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는 그래도 미래컴퍼니의 가치가 얼마만큼 좀 이루어질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또 오늘 장도 마찬가지 주가가 한 차례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급등했을 때 어느 정도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은 이런 사업 자체 내용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눌림목이 왔을 때 주가 자체가 눌림목이 왔을 때 한번 타임을 공략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아쉽게도 약간은 4만원대 초반대 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매물대를 또 소화를 해내주는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급하게 바라보시는 것보다도 기술적인 흐름 봤을 때는 이렇게 매물대를 얼마큼 또 소화를 해내주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서 조금씩은 타이밍을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이밍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는지 김진경 본부장님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주였던가요, 김민수 대표님? 네.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퀀텀스케이프 얘기를 또 살짝 했었는데 네. 전고체 배터리 하면은 대표되는 미국 기업이 퀀텀스케이프잖아요. 네, 네. 또 사기 논란 때문에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만 네. 보통
과거에 뭐 니콜라도 그랬고 특히 실체가 없는 쪽에서 자꾸 어떤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 일단 이번 여름 때 도쿄올림픽이죠. 이때 아마 도요타를 중심으로 약간 선을 보인다라고는 했었는데 이게 현실화되는지가 일단 첫 번째가 중요하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용화는 멀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전고체 배터리 쪽에 뭘 한다란 쪽에 너무 무게를 두시지 마시고 하게 되면 아마 삼성 SDI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그보다는 지금 이어가고 있는 NCMA 계열 쪽에서 이쪽을 하이니켈 계열을 좀 더 강화시키면서 효율을 높이는 방안들이 앞으로는 더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중국 쪽의 LFP라고 하는 쪽은 아직은 그 내수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의 대세는 하이니켈이다라고 보시면서 전고체 쪽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이니켈 쪽으로 이제 강화가 되는데 뭐 양극재로는 포스코 케미칼이 또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네, 만약에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나는 딱 한 종만 골라서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하게 네. 되면 포스코 케미칼밖에 없습니다. 아, 양극재, 네. 국제에다가 유럽 공장까지 진출해서 뭔가 계속 뒤에 든든한 포스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지금 확장해서 나가는 대표적인 회사는 이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쪽을 바라보시되 주가는 일단 싸지는 않다라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런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딱 줍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이쪽이고요. 또 중요한 게 동박 쪽이죠. 동박은 여전히 흔들리면 계속 매수하자라는 의견은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리포트 내용이 나온 미래컴퍼니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하이니켈 관련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까지 마지막으로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